오만과 편견. 결혼한 사람, 안 한 사람이 생각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고찰해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오만과 편견은 18세기 영국 중산층들의 삶을 조명하여 당대 젊은이에게 연애와 결혼이란 무엇인지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소설이다. 칼과 방패를 들고 켄타우로스에 맞서 싸우는 반신반인 영웅의 이야기와 비교하면 이 소설의 갈등은 다소 심심하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소설의 주인공 엘리자베스 베넷과 그녀의 가족들은 지극히 평범한 중산층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딸 부자인 베넷과의 관심은 온통 결혼에 쏠려 있다. 소설의 갈등과 전개도 결혼이 성사될 것인가 아닌가를 중심으로 흘러간다. 소설에는 여러 형태의 결혼이 나온다. 좋은 집안의 상대와 결혼을 하는 것이 여성이 이룰 수 있는 가장 명예로운 업적 중 하나였던 것을 감안하면 이들이 이렇게나 젊은 남성의 재산을 따지고 젊은 여성의 미모와 집안을 따지는 게 이해가 간다. 한정 상속 가문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토지와 집 등 재산을 남자에게 한정시켜 상속하도록 한 영국의 제도, 재산 분배 같은 결혼 후에 생기는 법적 문제들도 비중 있게 다뤄진다. 특히 이 시대 사람들의 결혼관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 바로 다하시 씨가 엘리자베스에게 고백하는 장면이다. 당신의 집안 수준을 고려했을 때 내가 당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지금 청혼을 하는 것은 내 가문에 미칠 불명예를 감수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당신은 이 사실만으로도 기꺼이 내게 감사해야 한다라는 뉘앙스의 말이다. 상당한 재산을 지닌 독신 남자에게 반드시 아내가 필요하다는 건 누구나 인정하는 진리다. 그런 독신 남자는 딸을 둔 부모에겐 마땅히 차지해야 할 재산으로 여겨졌다. 바로 그런 독신남이 주인공 엘리자베스 베넷 통칭 리지. 베넷이 사는 하트퍼드셔 지방의 네더필드로 이사를 온다. 잘생기고 쾌활한 남자 찰스 빅리. 그는 무도회에서 리지 베넷의 언니 제인과 춤을 2번이나 춘다. 제인은 베넷과의 5딸 중에서 가장 아름다웠고 남들의 좋은 점만을 보는 따뜻한 사람이다. 그런 언니에 비해 현실적인 성격의 리지 베넷은 자신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한 남자의 시선을 끌고 있었다. 그 남자는 바로 엘리자베스에게 첫 만남부터 최악의 인상을 심어준 찰스 빅리의 절친 피츠윌리엄 다하시다. 다하시 씨가 보기엔 리지 베넷은 외모도 성품도 별로였다. 그런데도 그는 리지의 알 수 없는 매력에 이끌리게 된다. 엘리자베스가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당연히 노발대발했다. 그러나 동생들의 경망스러운 행동 때문에 자신과 언니 제인의 혼사가 취소되었다는 것을 안 후부터는 남들, 특히 다하시 씨가 자기 가족을 어떻게 평가할지 전전긍긍한다. 동생이 다하시 씨와 사이가 좋지 않은 위컴 씨와 결혼하는 게 결정되었을 때에는 이제 다하시 씨가 자신에게 재청혼을 하지 않을 게 분명하다며 낙담한다. 그토록 경멸하는 위컴 씨와 조금이라도 연관되는 것을 꺼리는 마음이 자신을 향한 사랑보다 더 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렇듯 오만과 편견에는 자신과 자신의 가문을 중요시하는 중상류층 가문의 사람들이 나온다. 그 오만함 때문에 그들은 어떤 인물을 평가할 때 남들의 평판에 휘둘리기 쉽다. 자신의 체면과 가문의 이해관계를 따지는 것을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면 부당한 편견을 가지기도 한다. 인물의 성격을 꿰뚫어보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 비해 사소한 눈짓이나 말에도 오해와 편견은 쉽게 생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행복하고 현명하고 너무나 당연한 450쪽 시작을 함께 맞이할 상대를 찾으려는 노력은 계속된다. 소설 속 결혼관과 현대의 결혼관은 비슷한 점도 다른 점도 많겠지만 그것 하나만은 시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같다. 앞으로 결혼은 안중에도 없고 사랑을 믿지 않는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결혼과 사랑에 대해 이렇게 깊게 생각하고 공감할 수 있었던 것은 작가 제인 오스틴의 역량 때문이라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 주인공 엘리자베스 베넷은 언니 제인의 결혼 지지자, 동생 리디아와 절친 루카스 양의 결혼 반대자, 자신의 부모의 결혼 관찰자, 그리고 다하시 씨 사이의 결혼 당사자다. 그녀의 인생에서 결혼은 아주 중요한 것이며 이것은 당대 여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제인 오스틴은 리지의 입을 빌려 본분이나 명예, 감사 같은 것들은 어떤 호소력도 발휘할 수 없는 애정이 있는 결혼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친분, 본분, 명예나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이루어지는 사랑은 당시 이 작품을 읽은 독자들에게 큰 행복과 만족감을 안겨주었을 것이다.
책의 내용 속으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국 하트포드셔의 작은 마을 베넷가. 좋은 신랑감에게 딸들을 시집 보내려고 하는 극성스러운 어머니, 자식들을 사랑하는 너그러운 아버지, 딸 5명이 화기애애하게 살고 있다. 근처 명망 있는 가문의 청년 빅리가 여름 동안 대저택에 머물기 위해 이사를 온다. 연간 5,000파운드의 재산이 있는 빅리를 사윗감으로 점 찍어둔 베넷 부인은 무도회에 빅리를 초대하라고 베넷 씨에게 보챈다. 장난으로 숨기고 있다가 빅리를 이미 초대했다고 밝히는 베넷 씨의 말에 베넷 부인과 딸들은 기뻐한다. 마침내 베넷가에서 무도회가 열린다. 유머러스한 빅리와 아름답고 온순한 첫째 딸 제인은 서로 호감을 느낀다. 둘째 딸 엘리자베스는 뛰어난 미모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진정한 사랑에 대한 낭만을 품고 있다. 무도회에서 엘리자베스는 다하시를 오만한 인물로 여기고 반감을 갖는다. 베넷 부인의 재촉에 베넷 씨는 빅리와 그의 친구 다하시에게 딸들을 소개시킨다. 다하시 역시 연간 1만 파운드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며 명망 있는 가문 출신의 청년이다. 한편 베넷 집안의 친척인 콜린스 목사가 베넷가를 방문한다. 그 당시 상속법에 따라 여자는 집안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므로 베넷 집안의 재산을 양도받게 되는 사람이 콜린스였다. 그는 베넷 부인과의 밀담에서 제인이 마음에 든다고 말하는데 베넷 부인은 제인이 이미 약혼했다고 말하며 엘리자베스를 언급한다. 군인들을 구경하러 나간 베넷가의 딸들은 일부러 손수건을 떨어뜨린다. 그리고 그거를 주워주는 바람둥이 장교 위컴과 만나게 된다. 파티에 하고 갈 리본을 고르던 중이라는 말에 위컴은 같이 가자고 제안한다. 베넷가의 막내 딸 리디아는 엘리자베스 언니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 그때 위컴이 도와준다고 한다. 다하시 집안의 하인이었던 위컴은 다하시의 아버지가 자기에게 남긴 유산을 다하시가 빼앗아갔다고 엘리자베스에게 다하시를 모함한다. 빅리의 대저택에서 무도회가 열린다. 솔직하고 당당한 엘리자베스의 호감을 느껴오던 다하시는 춤을 추자고 제안한다. 위컴의 거짓말로 인해 다하시에 대해 더욱 편견을 가지게 된 엘리자베스는 여전히 시큰둥하다. 콜린스 목사는 베넷가를 다시 방문해 엘리자베스에게 청혼하지만 단번에 거절당한다. 무도회 이후 제인과 빅리는 교제를 시작한다. 하지만 내성적인 제인은 마음을 드러내는 걸 조심스러워한다. 어느 날 제인은 빅리와 다하시가 떠난다는 편지를 받고 낙담한다. 엘리자베스는 친구 샬롯 루카스가 콜린스와 약혼했다는 말에 놀란다. 27살의 가난한 그녀는 엘리자베스처럼 그럭저럭 봐줄 만한 외모도 아니었다. 샬롯 루카스는 자신이 엘리자베스처럼 오만할 권리도 없다는 걸 일찌감치 인정했다. 타협만이 최선의 길이었다. 그녀는 안정적인 재산을 가진 콜린스와 결혼하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엘리자베스는 콜린스와 결혼해 살고 있는 샬롯 루카스의 집을 방문한다. 교회에서 콜린스 목사가 설교하고 있을 때 엘리자베스는 다하시의 친구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전해 듣는다. 빅리가 제인을 사랑하는 것을 다하시가 그만두게 했다는 것이다. 폭우가 내리던 날 베넷가와 자신의 신분격차 때문에 고민을 해오던 다하시가 결심을 하고 엘리자베스에게 청혼을 한다. 그러나 빅리와 제인의 결혼을 다하시가 방해했다고 알고 있는 엘리자베스는 분노하며 거절한다. 다음 날 다하시는 비난을 들었던 두 가지에 대하여 해명하기 위해 편지를 놓고 간다. 자신의 아버지가 위컴에게 재산을 남겨주었지만 위컴은 몇 주 만에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자신에게 또 돈을 요구해 그 후 연락을 끊었다는 것이다. 또한 위컴이 겨우 15살밖에 안 된 자신의 여동생을 같이 도망가자고 유혹했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 빅리와 제인 문제는 베넷 부인과 제인, 엘리자베스를 제외한 나머지 딸들의 경솔한 행동을 본 사람으로서 제인을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 애정어린 충고였다는 것이다. 엘리자베스는 바람 쐬러 나가자는 이모의 말에 함께 따라 나선다. 근처에 있는 다하시 저택의 호수를 보러 가자는 이모부의 말에 엘리자베스는 핑계를 대지만 마지못해 가게 된다. 다하시의 대저택에 들어간 엘리자베스는 대리석 바닥, 천장, 벽화, 조각상 등의 호화로움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다. 엘리자베스는 다하시의 여동생이 피아노 치는 모습을 넋놓고 바라보다 여동생을 껴안아주던 다하시에게 들키고 만다. 다하시가 런던에 있는 줄로만 알았던 엘리자베스는 뜻밖의 만난 다하시에게
자신은 이모에게 이끌려왔다고 애써 강조하고 빨리 자리를 피한다. 이모는 다하시가 여동생도 소개해줄 겸 다음날 저녁을 같이 하자고 했다는 말을 엘리자베스에게 꺼낸다. 다음날 엘리자베스는 다하시의 여동생을 소개받는다. 그런데 엘리자베스에게 날벼락 같은 소식의 편지가 온다. 베넷가의 막내 딸 리디아가 위컴과 도망쳤다는 것이다. 이 소식을 들은 베넷 부인은 몸져 눕는다. 베넷가의 위신이 땅에 떨어져 나머지 딸들의 혼사까지 망치게 될 터였다. 이모부로부터 리디아를 찾았고 위컴이 리디아를 책임지고 결혼해주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했다는 편지가 온다. 다행히 리디아는 15살에 결혼을 해 베넷가를 방문한다. 리디아는 다하시가 절대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다면서 엘리자베스에게 진실을 털어놓는다. 자신들을 찾은 사람은 다하시이며 리디아를 책임지는 조건으로 위컴의 빚을 갚아주고 결혼식 비용까지 대준 사람이 다하시였다는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빅리와 다하시가 베넷가에 방문해 안부 인사만 건네고 다시 나간다. 둘은 대화를 나누며 망설인다. 빅리는 용기를 내 다시 베넷가로 와서 제인에게 청혼을 하고 제인은 기꺼이 수락한다. 엘리자베스와 다하시도 마침내 서로에 대한 편견을 풀고 사랑을 확인한다. 여기까지 오만과 편견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로맨스 장르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작품입니다. 당대 여성 작가의 명성이 알려지기 어려운 시대임에도 찬사가 쏟아지던 작품입니다. 셰익스피어의 온누이라는 별칭까지 얻었을 정도로 해당 작품의 파급력은 대단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에너지가 됩니다.